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예요 18페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주 간단히 되어 있어요. 이게 한 장이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여기 봐보세요.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란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요. 의사표시. 그래서 이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요. 그런데요, 경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우리 경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를 했는데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불공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경매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불공정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으로 인해, 봐봐요, 또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점 찍었죠? 점 또는, 이 말은 궁박, 경솔, 무경험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중에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현저하게 공정을 해요. 이때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 이것은 뭐냐? 3배에서 4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무효. 이때 무효는 우리가요 103조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고요. 그럼 절대적 무효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보호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103조하고 104조는 둘 다 추인을 할 수가 없어요. 무효인 것을 다시 유효로 만들 수 없다고. 그럼 추인이란 말은 뭐냐? 유효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103조하고 104조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로서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무효행위 전환 인정된다. 이게 아주 시험이 잘 나와.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전환은 인정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지금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죠? 1억짜리죠? 그럼 1억짜리 얼마에 팔았죠? 2천만 원에 팔았죠? 그럼 모두 몇 배죠? 5배죠. 5배 차이가 나서 갑이 을한테 2천만 원 받고 판 거예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봐봐요. 1억짜리를 5배 차이가 나게 2천만 원에 을한테 팔았으니까 누가 지금 손해를 봤어요?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피해자라고 하고, 을을 뭐라 한다? 폭리자라고 얘기해.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폭리자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법조문에는 이 사람을 수익자다 이렇게 돼. 수익자,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을 폭리자다, 이 사람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억짜리 얼마에 팔았다? 2천만 원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요, 1억짜리 2천만 원에 팔았으면 모두 5배죠. 3배에서 4배가 있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 위반이죠. 104조 위반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참 특이하게 돼 있어. 103조하고 104조가 특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103조하고 104조는요 봐봐요. 여기 103조 104조는 이때 무효라고 돼 있죠. 결론을 보면 절대적 무효이고요. 절대적 무효란 말은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 을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그 다음 병이잖아요. 이 병은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방금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전환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첩계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첩계약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하나 증여하고요, 을이 갑한테 자동차를 하나 공짜로 증여를 했어요. 아파트 받으니까 뭘 하나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갑은 을한테 준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요, 을도 갑한테 준 차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103조 위반이면. 103조 위반이면 양 당사자는 서로가 서로한테, 상대방한테 준 건 반환 청구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지금 첩계약을 했죠? 서로가 서로한테 준 건 반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첩계약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첩계약을 했어요. 절대로 주면 안 돼요. 뭐는 해도, 받기는 해도, 받으면 안 줘도 돼. 주면은 못 받아. 내가 지금 알겠죠? 두 사람 다 못 받는다고. 그런데 104조는 어떻게 했냐? 봐봐. 피해자. 왜 내가 아까 피해자라는 말을 썼냐? 피해자는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 폭리자는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해. 폭리자는 반환 청구 못한다니까. 여기 봐봐요. 103조 위반되면요 양 당사자는 반환 청구를 못해. 양 당사자 둘이는 서로가 서로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조 위반, 몇 조일 때는요? 104조. 104조의 위반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할 수도 없고. 누구는 청구하고? 피해자. 폭리자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게 큰 차이란 말이죠. 이게 103조고 104조고 두 개 큰 차이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여기서 보시면 여기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1억짜리 2천만 원 팔았죠? 그러면 갑은요, 을한테요 2천만 원짜리 줬잖아요. 2천만 원 주면서 등기 가져왔죠. 만약 이것이 103사조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갑은 을한테 등기된 거 있죠? 등기한 거 이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 등기된 것에 말소, 여기 갑이 을한테 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을한테 만약에 몰고 인도했으면 다시 나한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은 을한테. 그런데 을은요. 을은 갑한테 2천만 원 줬죠? 2천만 원 준 거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대금 반환 2천만 원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은 청구하는데 을은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갑은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등기도 찾아오고 얼마도 먹고 2천만 원도 먹고 등기도 찾아오고 뭐도 하고 2천만 원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2천만 원도 먹고 등기도 가져오고 이렇게. 이것을 불공정한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이걸 본단 말이죠. 우리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급부는 뭐죠? 집 주는 거죠. 집 얼마짜리? 1억짜리죠. 반대급부를 얼마 받았죠? 2천만 받았죠. 이 급부와 반대급부 안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은 몇 배가 있어야 돼? 3배, 4배. 근데 지금 아까 몇 배 차이 났죠? 5배. 그러니까 불공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주고받죠? 이런 봐봐. 우리 매매계약 봐봐요. 매매계약을 보면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죠? 대금을 받죠? 대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죠? 등기를 받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요 바나나 줬잖아요. 그런데 나는 준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걸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나는 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상행위, 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기부행위, 증여 같은 것은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유상행위. 유상은 뭐죠? 계약이라든가 단독행위 이런 거죠. 특히 단독행위는요. 단독행위에서 채무 면제, 채권포 똑같아. 채무는 면제하고 채권은 포기하는 거예요. 채무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채권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독행위 있죠? 단독행위도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요. 급부와 반대급부 안에 현저한 불균형이 몇 배라고 했죠? 3배에서 4배죠. 이 3배에서 4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이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가치를 기준. 이게 중요해. 객관적 가치. 우리는 주관적 가치라고 시험에 나왔어. 무슨 가치다?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 말이죠. 객관적 가치. 무슨 가치가 아니다? 주관적 가치가 아니다.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구체적, 개별적이죠. 구체적, 개별적으로.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주관적 요건으로 봐봐.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박이나 아까 말했죠.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3개 다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있어. 아까 또는 그랬죠. 그러니까 셋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된다. 알겠죠?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럼 봐봐. 하나만 있어도 된다지 있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3개가 다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요. 공박하고 경솔하고 무경험할 수 있죠. 어떤 또라이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도 다 있어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다. 아주 중요해.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고 특정한 거래 영역이 아니다. 거래 일반이다.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이지 특정한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몇 개만 있어도 된다? 하나.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을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를 할 때 대리인. 그럼 봐봐.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은 자기 집을 파는 사람이에요? 남의 집을 파는 사람이에요? 남의 집을 팔죠? 그러니까 남의 집을 파니까 공박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남의 집을 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경솔하거나 사회적 경험이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에 의해서 집을 팔 때는 공박 여부는 본인은 아주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오직 공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공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에요. 왜 갑이 을한테 1억 원짜리 2천만 원에 팔았냐 이 말이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왜 그랬어? 그러면 1억 원짜리 2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뭐가 있다? 현저한 불균형이잖아요. 현재 뭐냐, 몇 배죠? 3배에서 4배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물어보는 거야, 사람이. 아, 그 사람이 그때 공부하겠대, 경솔했대, 사회적 경험이 없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게 매매한 이유가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판다고 해봐.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아. 그러면 5배 차이가 나죠. 현재의 불공정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면서 아버지가 공박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라는 것이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박, 경솔, 무경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것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 그런다고 해서 공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불공정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를 인식해요. 그것을 이용해야 돼, 이용.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갑이 1억 원짜리 지금 2천만 원에 급히 팔아야 돼. 그걸 을이 알아. 그걸 알면서 그걸 나한테 이용을 해가지고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 샀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내가요 그 당시에 아주 공박한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요 지금 구치소에 구속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빼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까지가 마지노선이야. 오늘까지 안 하면 이제 정시재판 넘어가서 이제 구속될 수 있단 말이야. 진짜로 구속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저쪽에서요 오늘까지 합의금을 가져오면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급하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가서 합의금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1억짜리를 얼마예요? 2천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 그걸 악용해서 적어도 1억짜리를 8천에 사는 것은 괜찮은데 2천에 샀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이용. 그걸 폭리행위의 악이, 폭리의사라고 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 없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럼 여기요 우리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런 사정을 알았느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사람이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했다고 하는 사정을 알았느냐, 그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 것은 103조하고 104조 이 두 가지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작물인 걸 모르고 샀어. 근데 나중에 10일 뒤에 경찰이요 작물이라고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나는 모르고 샀는데 절도범한테. 그러면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처음부터 작물인 걸 알면서 샀어. 103조 위반. 모르고 샀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언제를 가지고 기준한다? 계약 체결 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1억짜리를요 내가 맨 처음에 봐봐요. 이 계약 체결 시를 기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1억짜리를 8천에 샀어. 8천에. 그런데 나중에요 사고 나서 이틀 있다가요 신도시가 발표가 돼가지고 1억짜리가 얼마가 됐냐? 5억이 된 거예요. 갑자기 땅값이 치솟아가지고. 알겠죠? 그러면요 결국 나는 1억짜리를 8천에 샀는데 갑자기 5억이 됐으니까 4배가 넘어버리잖아요 지금. 내 말 지금 무슨 말이겠다? 5배가 됐죠? 그럴 때 해서 불공정이냐? 아니라는 거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샀으니까. 나중에 어떤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먼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알면서 이용을 해야 돼. 아무리 불공정하다 할지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시면 이제 주관적과 객관적이 있죠? 자, 이걸 한번 봐봐. 자, 굿부와 반대굿부 안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럼 유상계약이죠? 그 다음에 무상계약, 증여, 기부행위 안 되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도 된다, 채무면제요. 이때 3배에서 4배는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셋 중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되죠.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해야 되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뭘 해야 돼? 상대방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때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됐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요 증명 책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무엇을 누가 증명하는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104조, 107조 비리니 108조 통정의 표시, 착오나 사기 강박, 착오를 했다,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는 것을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정리를 딱 해놓으면, 정리를 해놨죠? 해놓으면 나중에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제 참고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건 참고가 아니고요. 이제 좀 불공정한 법령이 방금 봤죠? 그것을 좀 더 정리한 것이에요. 여기 한번 봐봐.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불공정한 법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뭐라 했죠? 그것을 뭘 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중요해. 이용이야. 이것을 이용을 해야 불공정한 법령이 된다. 이용을 해야. 알겠죠? 이용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현저한 불균형 3배에서 4배 차이가 된다고 해서 그 계약이 언제나 동방이나 경손이나 무경험하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여러분요, 부하고 자하고 부모하고 아들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계약을 할 때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어. 자기도 형도 있는데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억짜리 2천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죠. 알겠죠? 아버지가 공박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 3배에서 4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언제나 공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시험에는 희한하게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잘 나와.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폭리행위로서, 폭리행위, 자 봐봐, 재밌는 말이에요. 폭리행위는 뭐죠? 폭리행위가 뭐예요? 폭리를 취했다 이 말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폭리행위라고 그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폭리행위다. 폭리행위가 무효이죠. 이때 무효이면 부재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갑이 을한테요, 집을 팔면서 우리 어떤 일이 있어 부재소가 뭐예요? 소를 제기하지 맙시다 이 말이죠.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부재소라고 그래. 소송을 제기하지 맙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죠. 그러면 그것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처음부터 매매계약이 유효인, 이건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이 말은 매매계약이 유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지 맙시다. 부재소 합의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지금 여기요, 어업권이죠. 어업권의 상실, 알겠죠?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분배를 해. 이때요, 5촌계 총의 결의죠. 이 5촌계의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류거든요. 이 총의 결의도 폭리행위가 될 수 있다. 웃기죠? 그러니까요, 어업권이 상실됐단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적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바다의 족이라든가 모든 해산물이요, 폐사가 됐다 이 말이죠. 알죠? 난류가 너무 심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을 보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총의 결의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어업권 상실, 이건 시험에 안 나왔어요. 부재소 합의는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요, 현저하게 불공정이 있다 해서 언제나 공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추정된다. 나 시험에 나왔고요. 여기 상대방이 이용을 해야 불공정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불공정이 아니다. 이것도 다 시험에 다 나온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불공정한 법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불공정한 법령에는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루는 법령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는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되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절대적 무효로서 만약에 을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 병은 선이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되죠. 아까 우리가 있었는데 입증 책임에서 여기 보면 104조의 경우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뭐냐?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객관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주관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것은 누가 증명을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 말이죠.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급보와 반대급보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언제나 추정돼야 한다. 이거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 딱 해보면 언제나 추정되지 않죠. 알겠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공박했다, 경솔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이라는 것은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도 돼. 하나만 있어도 되고,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거래하면은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러면 공박은 경제적, 정치적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다. 거래 일반, 특정한 거래 영역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뭘 해야 된다?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때 알면서 했다. 언제 기준으로 한다?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객관적인 요건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해서 공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폭리 행위로서 104조 위반으로 무효이죠. 그러면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부재소 합의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어권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그것을 분배하기 위한 어총계 총회죠. 어총계 총회 결의도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아시겠죠? 이것을 불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우리가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약간 이러면 어려울 수는 있다. 알겠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한번 겪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우리가 대금하고 등기죠. 법률행위의 목적.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죠. 그래서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뭘 해석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잠깐 다시 늘려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보시냐면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법률행위 해석할 때는요, 여러분요, 여기 지금 다 쓰지는 다 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의사표시란 말이 뭐냐? 사람을 봐봐.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입을 뭐란다? 입을 말로 하는 것을 표시죠. 표시.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을 뭐란다? 의사라고 하죠.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그래. 묶어서 의사표시. 그럼 여기 배꼽 있죠? 이 배꼽을 뭐란다? 배꼽을 여기를 동기라고 그래. 동기 또는 이유. 여러분들이 중개사 공부를 하게 된 이유, 그걸 동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누구나 다 이유는 다 있죠. 그러면 의사를 결정해. 공부를 해볼까? 결정을 해. 그러고 나서 표시를 해.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결정을 했는데 표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란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데, 이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뭐가 의사표시다? 의사하고 표시가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표시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럼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사라는 것은 나는 만약에 1억을 받고 싶다. 1억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받고 싶다. 1억을 받고 싶다. 이것을 1억 뭐죠? 의사고, 표시는 뭐냐? 1억에 살래? 1억에 살래? 이것을 뭐란다?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 말로 하는 거. 나는 받고 싶은데 의사. 살래? 1억. 알겠죠? 그러면 이 의사는 어때요? 이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뭐 봐. 우리가 법률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석하는 것이다? 뭘 해석해? 법률 효과를 해석하는 거죠. 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매 대금이죠. 대금하고 등기잖아요. 대금하고 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법률 효과를 확정한다 이 말은 뭐냐? 대금이 얼마인가를 확정한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이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의사표시예요. 법률 효과. 그래서 법률 효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이라는 말을 지우고 그냥 효과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법률 효과는 어디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다. 이렇게 내심적 효과 의사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법률 효과 의사를 법률을 지우고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냥 뭐라고 한다?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내심적 효과 의사, 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표시죠. 표시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그래서 표시를 표시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살래? 이것을 행위로 나타나죠. 그걸 표시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 의사다.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다 이렇게 얘기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것을 이렇게 살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민법이 약간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말하고 표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 말이 뭐뭐를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 의사는 뭐죠?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진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표시는요,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추단이라는 건 추측되고 판단된다, 판단된다. 추단하고 추측하고 판단되는 효과의사 이 말이죠. 이때 표시행위, 이렇게 살래 이 말이죠.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우리가요, 내심적 효과의사는 내가 받고 싶은 돈이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효과의사라는 게 뭐죠? 효과의사는 법률 효과의사죠. 매매대금 1억이죠. 나는 내심이라고 해서 1억을 받고 싶다 이 말하고 나는 1억에 팔래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내심적 효과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의사는 뭐다? 효과의사. 효과의사는 어디가 있다? 마음속에 있죠? 내심적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내심적 효과의사, 진이 똑같고,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 말이 같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보는 거냐면, 우리는 여러분요, 의사하고 표시하고, 봐봐.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가 중요해도, 여러분이 우리가 법률 효과가 뭐죠? 매매대금 1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매대금 1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갑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하죠? 을을 상대방이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청약을요? 알겠죠? 이 사람도 승낙을 하죠? 의사표시라고 그래.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모여가지고 뭐란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러면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대금을 내가 1억을 받는다. 이게 법률 효과잖아요. 이게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 대금 1억을 확정하려면 일단 의사표시가 얼마로 의사로 표시해야 돼요? 의사표시가 청약이잖아요. 청약을 얼마로 해야 돼요? 1억으로 청약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법률 효과가 얼마냐 이걸 알려면 결국 얼마로 청약했느냐 이걸 알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청약은 5천만 원 했는데 1억을 받을 수 있나요? 2억을 했는데 1억을 받을 수 있나요? 2억을 청약했으면 2억을 받아야 하고 5천에 청약해서 5천만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매 대금하고 등기를 법률 효과라고 한단 말이죠. 이 법률 효과를 1억으로 확정을 하려면 청약이 1억으로 청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가 얼마가 돼야 돼? 1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받고 싶은 돈이 팔고 싶은 돈이 1억이야. 그런데 표시는요 1,000만 원으로 표시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나한테 1억에 살래? 문자로 보냈는데 동그라미가 8개가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가 7개밖에 없다 이 말이죠. 누르다 보니까 일시백천원짜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럼 1억짜리가 졸지에 얼마로 둔갑했죠? 1,000만 원으로 둔갑을 했잖아요. 내 생각은 1억인데 지금 1,000만 원으로 둔갑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다 말을 하니까 표의자라고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만 받으면 되는 거죠? 1억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의사가 문제가 돼요? 표시가 문제가 돼요? 표시가 문제가 되죠.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라고 지금 얘기했죠? 1,000만 원에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을 잘못한 1,000만 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은 1억은 문제가 안 돼. 상대방이 뭐라 한다 나한테? 야 집이 어떻게 그렇게 싸? 야 너 혹시 나한테 문자 잘못 보냈지? 이렇게 우리 전화하는 사람 있잖아 착한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 얼마로 보냈지? 1,000만 원 보냈는데 아니야 그거 1억이야.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상대방이 나한테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된다? 잘못 얘기한 1,000만 원으로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어쩔 때 보면요. 과일이 하나도 안 팔려. 과일이. 남들 과일 가게 다 되는데 보니까 와이프가 글씨를 쓴다고 썼는데 개당 1,000원이라고 써야 돼. 개당 10,000원을 써놓은 거예요. 아무도 안 오죠.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1,000원인데 밖에 써는 건 10,000원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뭐를 중시하니까? 표시를 중시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굳이요? 왜 과일값이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또 있죠. 가다가 길 건 또라이가. 그러니까 물어보면 잘못 썼는데요. 1,000원으로 바꿨더니 사람들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원래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죠. 내가 학원을 가고 싶어서 왔지. 여러분 이 학원이요? 학원이 어디 변호사 시험 학원인지 알고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중의사 학원인지 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표시가 다 일치하죠. 99%는.
그런데 1%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랬을 때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알고 그대로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 가지고 꼿꼿이 잡는다 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한다? 너 말한 대로 책임지면 되지.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너 왜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냐? 다 뭘 가지고 따져? 우리 지금 표시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기로 원하는 거 법률 효과 의사를 얘기하고 그것은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고 알겠죠? 그것을 진정으로 원한다 진이고 그런데 표시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표시행위고 그 다음에 표시행위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봐봐 의사 같은 여기 뭐라고 해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일치하면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왜? 아니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데 뭘 해석해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이 말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를 가지고 따져요? 표시를 가지고 따져요? 표시 가지고 따진다고 지금 얘기했죠.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내 의사를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상대방은 지금 뭘 가지고 꼬투리 잡고 있어요? 표시 가지고 꼬투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저는 봐봐요. 이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법령이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표시를 어떻게 본다? 유효로 보는 것이 있고 유효로 보는 것이 있고 무효로 보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시대로 책임져라. 그럼 책임져도 되죠. 표시대로. 알겠죠? 그것을 표시주의라고 하고 표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표시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의사. 그래서 그걸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시는 필요 없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얘기해. 그럼요. 이 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표시를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이런 표시를 자기한테 표시한 사람이 있어. 그걸 뭐라 한다? 좋은 말로 중얼거린다고 그래. 좀 이상하게 말한다? 맛이 같다고 그래. 알겠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고 웃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알겠죠? 표시는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표시행위. 표시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 왜요? 표의자는 뭐다? 나죠. 나는 뭐다? 나는 주관적이잖아요. 그래 객관적. 나는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나는 의사가 중요하죠. 의사가 나는 생각이 중요하죠. 항상 표시는 누가 그 입장에서 상대방. 여러분 봐봐. 내가 전번에 11월 12월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욕실에서 혼자 샤워해. 문제가 돼 안 돼? 옷 다 벗었잖아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벗은 상태로 밖으로 나왔을 때 문제 아니에요. 누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표시가 문제예요. 나는 내 몸매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의사. 그러들 받는지 상대방은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 봤을 때 공연음란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범죄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나 혼자 있을 때는 주관적이죠. 주관적일 때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요. 뭐가 문제? 누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상대방이 있을 때 문제가 돼. 이러면요, 학원에서 그 강의하고요 나가면서요 얘기하죠. 오늘 민법사님 말 빨리 하죠. 무슨 말이 하고 뭐라고 꿍시꿍시하고 나갔죠. 근데 앞에는 내가 앞에 딱 서 있어. 놀래 안 놀래? 놀래죠. 누가 있으니까. 그렇다니까. 상대방이 있으니까. 근데 없어. 놀래 안 놀래? 안 놀래. 계속 얘기해. 언제까지? 헤어질 때까지. 알겠죠? 집에 가서 또 전화로 또 하고. 왜?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바로 의사가 표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문제가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자기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 딱 봐도 우리가 보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표시를 중요한다. 표시주의. 표시가 아니고 의사를 중요한다. 의사주의라고 그래요.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이니까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효과의사고 표시는 상대방 입장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알겠죠? 표시는 표시행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억수로 중요하다니까요. 좀 이따 우리가 착오라는 거 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그랬을 때 표시를 중시한다. 표시주의. 의사를 중시한다. 의사주의. 표시주의는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의사주의는 나죠. 나니까 표의자죠. 효과, 의사, 주관적이다. 항상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걸 모르면은 지금부터 107조부터 110조까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는 따져 안 따져?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얘기했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요 또 이거 하나 봐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상대방이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상대방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 했어? 상대방이 있을 때. 자, 지금 한번 봐줘.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이 뭐냐? 법률을 해석한다?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의미한다. 그럼 불일치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시. 뭘 기준으로 한다? 표시. 알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하면 더 이상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죠?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 입장에서? 인식적으로 누구 입장에서? 왜? 자, 상대방의 입장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의사를 중시한다는 거야? 표시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표시를 가지고 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가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럼요. 상대방이 없는데 혼자 말했다. 보통 또라이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요, 요즘 들어보면 걸어다니는 또라이들이 많잖아요. 이어폰 끼고 하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한 번씩 쳐다보게 되죠.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근데 왜 그 사람은요, 재밌게 얘기하고 가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 다 또라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요즘은요, 다 뭘 끼고요, 전화를 하니까 요즘은 그게 이상하지 않지만, 알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다 뭐라 그랬다? 온 동네가 서울 시내는 다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누가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 지금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혼자 욕실에서 목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표시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해? 표시는 의미가 안 된다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아무 필요 없어. 상대방.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상대방 없는 게. 그런데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어. 상대방 없는 거 뭐가 있죠? 써봐. 그 재단법인 설명이. 재단법인 설명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는 의사주의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의사주의, 여기는 의사주의가 있고 여기 무슨 주의가 있죠? 표시주의가 있죠? 그럼 여기요, 이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시주의를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자연적과 규범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다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규범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규범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이 일정한 범위에 미치는 힘을 얘기해. 이걸 힘 역자를 써서 규범력이라고 그래. 이런 봐봐. 대한민국 민법은 어디에 미치죠? 대한민국에 미치죠? 자, 대한민국 민법은 북한에 미쳐 안 미쳐? 미쳐? 요즘 북한 윤석열 대통령 큰 소리 쳤는데 진짜로 북한에서 포 한 번 써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북한보다 군인 수는 적은가 봐요. 근데 군사력은 엄청나게 더 세고요. 북한이 28일 가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봐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못 먹고 있잖아요. 알겠죠? 지금 1년 가까이 다 돼가죠 지금.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싸우면은요, 우리나라 군인들이요, 장비가 좋잖아요.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컴퓨터 게임도 많이 했잖아요. 몰고 전쟁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건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근데 북한은요, 이판사판이니까요, 남한 가면 먹을 거 많다 가더라 해가지고요, 목으로 쫓아 달려들면 골치 아프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는 뭐가 미치지 않는다? 규범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민법은 북한에는 힘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여러분요, 우리 학원의 수강증을 가지고 다른 학원 가서 강의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의 가정교육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되죠. 옆집 딸내미 가정교육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길거리 갔더니요, 옆집 딸내미가 담배 피고 있어. 오락에서 뺨을 하나 때렸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규범력은 우리 가정의 가정교육 규범력은 우리 가정에 미치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사를 가지고 따져요. 표시를 가지고 따져요. 표시를 가지고 따지죠. 그래서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는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요, 의사주의는 뭐가 의사주의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표시를
표시를 중시할 것인가 표시주의. 표시가 아니고 의사를 중시한다 의사주의라고 그래. 그것을 의사표시 본질론의 문제라고 그래.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듣기만 해요. 본질론 문제라고 그래.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가면은 해석은 법률 효과를 확정을 시켜. 그러니까 의사대로 확정을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연적. 표시대로 확정을 시키는 것을 뭐란다? 규범적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쓸데없고 그냥 뭐라고 한다? 항상 우리가 객관식에서는 뭘 보는 것이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표시를 중시한다 표시주의. 그것을 해석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표시주의를 규범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의사를 중시한다 무슨지? 의사주의. 그걸 해석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자연적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자, 그러니까 표시주의는 뭐? 규범적. 의사주의는 뭐? 자연적.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상대방이 있죠. 여러분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죠. 표시가. 알겠죠? 표시가 중요하죠. 상대방은 이런 봐봐.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요. 정말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같이 학생들 밥 먹으러 가서 뭐라 한다? 선생님 강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강의가 좋은지 알고 그 상태로 계속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계속 욕먹는데 학원에서는 계속 그 선생님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와가지고 내가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전번주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뭘 가지고 중시하니까요? 표시를 중시하기 표시. 밥 먹지 마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표시를 중시한다 이 말이죠. 표시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 표시가 바로 규범적이고 표시가 유효이다. 그러니까 의사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말은 원칙이 시험에 나와 예외가 나와. 그렇죠. 항상 시험은 예외가 나오죠.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상대방이 봐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가는데 상대방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대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의사주의란 말이 뭐예요? 의사는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표시가 무효라는 거죠. 이런 봐봐. 지구상에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어. 근데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데 의사를 중시한대. 그럼 표시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이죠. 표시가 무효고 의사대로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럼 딱 두 가지야. 언제요? 상대방 뭐 있네. 상대방 벌써 있네. 상대방 있어야 된다 했죠. 상대방이 표의자 나의 의사. 진이가 뭐죠? 진이가 아까 의사죠. 의사를 알았다. 상대방이 내 의사를 알고 있어. 내가 1억짜리를 잘못해서 1,000만 원에 살래 그랬더니 상대방이 전해가지고 야 그거 어제 너 나하고 얘기 안 했어? 1,000만 원 아니고 1억에 팔기로? 이렇게 상대방이 내 생각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가는 것이다? 의사대로 간다 이 말이죠. 상대방하고요 표의자고요 의사가 뭘 했다? 일치했다, 합치했다, 합의했다, 통정했다, 짜고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일치했다, 꼭 일치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의사가 일치하면 표시는 중요하지 않아요. 표시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알겠죠? 우리 둘이 지금 스터디 하려고 그래. 둘이 지금 스터디 몰래 하고 있어. 학생들한테 말하면 아무도 몰라.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한다? 우리 오늘 커피 한잔 마시러 갈까요? 이렇게 얘기해. 오늘 강의도 끝났는데 커피 한잔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지금 스터디로 가야 되는데요. 이 사람한테 커피 한잔 하러 가니까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요 집에 할 일 있어서 갈게요. 이렇게. 이쪽에서는요 뭐라고 그래요? 저는 커피는 안 마셔요. 저는 원래 카페인 싫어하거든요. 커피는 10잔씩 마시는데. 알겠죠? 그래서 자기 카페인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왜? 둘이는 이미 뭐 하도록 돼 있어 지금? 스터디하기로 뭐가 돼 있어? 합의가 돼 있잖아. 합의가 되니까 나는 봐봐. 나는 커피 싫어해요. 그래서 가서 스터디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타? 커피부터 제일 먼저 타죠? 커피 마셔. 관계없다는 거죠. 왜? 두 사람 간의 의사일치는 어디 가서 스터디하기로 합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말 해놓고 나서 나는 바쁘다고 해놓고 그쪽으로 오고 이쪽은 커피 싫다고 해놓고 이쪽으로 오죠. 여기서 만나서 스터디 하는 거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들도 또 거기 또 커피 마시러 올 수 있죠.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다? 의사주의니까요. 한마디 해야지. 알겠죠?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 그 의사주의를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해된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 오표시 무효 원칙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럼요 오표시 무효 원칙 한번 볼까요? 여기 자 봐봐. 말을 이해를 하라고. 지금 여러분요 이건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걸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돼. 자 봐봐.
표시를 어떻게 하냐고, 오, 잘못했다 이 말이죠. 표시를 잘못했다. 무해. 해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표시를 잘못했는데 해가 없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요? 표시를 잘못했는데 해가 없다. 왜 그럴까? 내가 지구상에 누구하고 있다고 그랬어. 옆집은 누구고? 의사고. 우리 집은 뭐고? 표시고. 내가 표시를 잘못해도 괜찮대. 뭐 들어가면 되니까? 그 의사대로 가면 되니까. 그 말 아니에요. 아, 지구상에 의사하고 누구밖에 없다고? 표시밖에 없다고. 알겠죠? 의가하고 표가밖에 없어.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다고. 표시를 잘못했는데 괜찮다는 거야. 뭐 들어가면 되니까? 의사대로 가면 되니까. 무슨지? 의사주의. 무슨 해서? 자연적 해석. 알겠죠? 잘 봐요. 갑과 을은, 갑과 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걸 이제 여러분 이해해야 돼. 갑과 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면 갑과 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구고? 표의자. 한 사람은 누구고?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다, 당사자 또는 뭐 매매계약이다. 그러면 결국 누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다는 거야. 상대방이 있다. 지금 이해됐어요? 자요, 갑과 을은 무슨 토지를요? X 토지를 매매하기로 뭘 했다는 거예요? 합의란 말이에요. 합의는 무슨 말이에요? 합의는 의사일치. 여러분, 의사일치는 무슨 주의예요? 의사주의. 아까 우리 의사일치는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의사일치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뭐대로 효력이 있다? 자연적 해석은 의사대로라니까요.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딱 가는 거예요. 의사일치. 그런데 무슨 토지로 했다? 착오로 무슨 토지로 했다? Y 토지로 뭘 했다? 등기하고 계약서를 표시라고 그래. 표시를 잘못했네. X 토지로 합의했는데 무슨 토지로 했다? Y 토지로 했네. Y 토지로. 그럼 여기서는요, 지금 누가 있어요? 갑과 을이니까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일치란 말이 있죠. 의사일치란 말이 있으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뭐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의사대로. 의사가 무슨 토지다? X 토지. 그러면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뭐가 무효이다? 자, 그럼 이제 그걸 괜찮아요? 알겠죠? 뭐 꼭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긴가?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지금 눈이 있죠? 눈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 별것도 아니니까. 지금 왜냐면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민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는 거 이거하고 비진이 표시하고 좀 다음 시간에 비진이 표시하고가 민법에서 가장 어려워요. 알겠죠? 이거보다 어려운 것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상대방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있다고 돼 있네. 눈 없어요? 민법 공부하려면 눈은 있어야 돼요. 자요, 상대방이 지금 있죠?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예요? 우리가 지금 의사주의, 표시주의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면 의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의사냐 표시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데 지금요, 표시대로 간다는 건 원칙이고 의사가 예외적이잖아요. 알겠죠? 표시가 규범적이고 의사가 자연적이잖아요. 됐나요, 지금요? 그러면 표시주의는 뭐 들어간다? 표시대로 가. 표시대로 가니까 의사가 뭐가 돼? 무효가 돼. 표시대로 가니까 의사는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사주의는요, 항상 봐봐. 여기 의사하고 표시인데 표시를 가지고 따지는데 표시대로 간다 이 말은 의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고, 여기는 의사대로 간다는 말은 뭐를 신경 쓰지 않는다? 표시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주의라고 하는 말은 의사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표시는 무효다 이 말이고, 표시주의는 뭐 들어간다? 표시대로 가기 때문에 의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상대방이 있을 때 의사주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봐봐요. 상대방하고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했죠. 무슨 토지로? X 토지로. 그런데 잘못해서 무슨 토지로 등기했다? Y 토지로. Y 토지는 의사다, 표시다. 그러면 의사주의에서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뭐대로 효력이 있어요? 의사대로. 의사가 무슨 토지예요? X 토지대로.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이제 별거 아니니까. 자, 여기 지금 갑하고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합의했는데 갑하고 을이죠? X하고 Y가 있는데요. X 토지로 합의를 했는데 실수해서 Y 토지를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를 뭐라 한다? 표시라고 하죠? 그럼 여기요. 그런데 갑하고 을은 이미 X 토지로 합의를 했죠. 합의는 의사의 일치죠. 의사의 일치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에요. 표시가.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표시가 뭐대로 있다? 의사대로. 의사는 뭐다? 유효. X 토지로 계약이 성립하고 X 토지로 Y 토지는 무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의사주의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 등기는 무효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등기는 뭐를 해야 되죠? 말소 대상이죠. 말소 대상.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 Y 토지죠? Y 토지로 이 봐봐. 이 을이요. 잽싸게 또 이 Y 토지를 무효인데 이걸 병한테 판 거예요. 병한테 팔고 병한테 등기해줘. 이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 왜요?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등기도 뭐를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돼. 말소. 또는 뭘 한다? 말소하든지 또는 뭘 한다?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지 여기서 말소라든지 진정명의회복을 한다. 아까 우리 말했는데 진정명의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진정명의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잘 봐. 현재 소유자. 누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오케이. 현재 등기 명의인.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기 명의인에게 하는 거야. 등기 명의인에게 이렇게.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 현재 등기 명의인 누구죠? 병이죠. 병한테 현재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현재 등기 명의인 누구죠? 병이죠. 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진정명의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정명의회복은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요. 갑하고 을하고 X 토지에서 합의했는데 실수해서 Y 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그럼 합의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주의가 튀어나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했다? 의사대로. 무슨 토지로 의사가 일치했다? X. 그러면 X 토지로 계약이 성립하고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등기나 계약서가 표시죠. 그래서 Y 토지가 무효가 돼. 그럼 Y 토지에 대해서는 무효니까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Y 토지를 말소를 해야 돼. 그런데 을이 이것을 잽싸게 병한테 팔았죠. 병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여전히 무효가 돼. 왜? 등기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소유자인 갑이 말소를 하든지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지. 그런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이것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오표시 무효 원칙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1번 갑과 을이 X 토지를 매매하기로 X를 매매하기로 뭘 했다?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대로 해야겠다? 일치한 의사대로.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 안 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착오로 무슨 토지로 계약했다? Y 토지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X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한다. 두 번째는요. 을은 X 토지에서 등기를 청구하죠. 왜요? X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을은 X 토지에서 등기를 청구권 행사를 하죠. 알겠죠? 그래야 소유권 취득하고요. 착오로 Y 토지는 취소를 못해요. 아직 우리 안 배웠어. Y 토지는 왜 취소를 못하냐? 우리가 여러분요. 이건 배웠네. 뭐를 배웠냐면 우리는 성립 요건하고 여러분 무슨 요건이 있냐? 효력 요건이 있어. 일단 법률에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이 있어. 효력 요건. 이 효력 요건 속에 착오란 말이 들어있어. 착오. 그러니까 착오란 말을 쓰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뭐를 해야 돼요? 성립은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Y 토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Y 토지는 착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로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착오란 말은 성립 후의 문제이니까. 알겠죠? 계약이 성립하고 난 후의 문제인데 지금 계약 자체가 성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착오는 계약이 성립하고 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죠? X토지. 그러니까 X토지는 뭐다? 착오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 성립을 했으니까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착오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Y토지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착오의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보면 몇 번을 보시냐? 여기요. 4번 한번 보시면 4번요. 4번 한번 볼까요? 여기 을 앞으로 경려된 Y토지 등기. Y토지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말소를 해야죠. 그다음에 을이요 병한테 또 매도했어. 을이 병한테 잽싸게 을이 병한테 매도한 거예요. 그럼요 을토지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병토지가 여전히 유효다 무효다? 무효. 왜? 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자요 갑은 병에게 갑은 병한테 뭐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 아니에요. 을이 병한테 지금 갔잖아요. 최종 등기 명의자가 누구죠? 병이죠.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Y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누가 되는 것이다? 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을 앞으로 돼 있는 Y토지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오표시 무회유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한 번 들었다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 한 장이요 법령의 해석이라는 것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자세하게 글로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뭐냐면 봐봐. 일단 여러분 이제 거꾸로 이제 가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한다. 그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슨지? 표시주의.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표시를 무효로 본다?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다? 의사. 무슨주의?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사. 의사는 효과의사. 의사는 어디가 있죠? 마음속에 있죠? 내심적 효과의사. 진이. 다시 의사를 뭐라 한다?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진이. 표시를 뭐라 한다?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다시 표시는 뭐라 한다?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법령에 해석할 때는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 한다, 불일치할 때 한다. 불일치할 때 뭐를 중시한다? 표시. 표시를 중시한다, 표시주의. 표시를 중시하지 않는다. 무슨지? 의사주의.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효과의사다, 표시행위다, 표시행위. 그 다음에 의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 뭐를 중시한다? 효과의사.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딱 하나의 세트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냐 없냐?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없을 때 따질 필요 없어. 상대방이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있을 때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누구의 입장? 상대방. 뭐를 중시해? 표시행위.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주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무슨 해서? 자연적.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 뭐를 중시해? 효과의사.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대로 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때요? 엄마들은요 보통 아이예요. 자기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통 알아 몰라? 알죠? 그걸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뭐라고 하죠? 학교 가면서 엄마 나 책 사야 되는데 만 원만 주세요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요놈이 알아 몰라? 아는데 그걸 또 꼭 집은 엄마들이 있어. 그런 건 안 돼요.
그럼요,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정도 3학년 정도 정도 달 때까지는 거짓말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름대로 자기 세계에서 지금요 무한한 상상을 해가지고 엄마를 지금 속이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컴퓨터를 돌려야 되겠어요? 컴퓨터를 한참 돌렸는데 너 이러지 해봐.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경기한다고요. 그러면 애가 이제 크면서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크면서 이제 선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눈을 감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를 정직하게 키우는데 지 눈은 안 정직하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들한테는 속아주는 것이 애가요 무한한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뭘 한다? 일치한다. 일치. 뭐가 있다? 합의가 있다. 합치가 있다. 그러면 그 합의한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표시 무효 원칙.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죠? 이 사례가요. 오표시 무효 원칙은 원래 X 토지로 합의했는데 잘못해서 Y 토지로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합의한다고 한다. X 토지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X 토지에서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잘못된 Y 토지는 어떻게 된다? 그것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말소를 하든지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이해됐죠? 그러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다. 그런데 Y 토지는 성립조차 하지 않았죠?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X 토지는요? 일단 성립을 했죠? 그러면 X 토지는 착오가 되느냐? X 토지도 착오가 안 된다. 왜냐?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어야 돼. 그걸 착오라고 그래. 그런데요, X토지는 뭘 했어? X토지는 의사가 일치했잖아요. 그러니까 X토지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돼.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어야 돼. 그건 지금 X토지는 의사의 일치죠. 의사의 일치니까 불일치다, 합치다? 합치죠.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오표시 무회의 원칙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시 오표시 무회의 원칙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22페이지죠? 22페이지 그림 노트 체계도로 보시면 민법 총칙에서 비진입 표시하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비진입 표시를 이해를 한다 그러면요 공부는 다 끝난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봐봐. 방금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법률행위에서 사실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이게 딱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해한 사람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설령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례들을 접목시켜가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뭘 볼 것이냐? 비진입 표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